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50만 달러 시대의 가능성, 비트와이즈 CIO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단기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1만 달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하는데 10만 달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초기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50만 달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속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이 5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호건의 50만 달러 목표치는 약 20조 달러 규모의 가치 저장 시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시장의 18조 달러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약 2조 달러 시장 규모를 합친 수치인데요. 이 성숙한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최소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하며 현 상태로는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50%를 차지하려면 가격이 약 50만 달러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정부는 이 세계 금 보유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 비트코인이 2%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이 격차가 이제 좁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큰 과제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미 정부가 80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50만 달러 비트코인은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미 전략적 비축 이루어지며 50만 달러 예상이라는 기사입니다. 미 정부가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나설 경우 비트코인은 50만 달러를 향해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이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전망을 했습니다. 말을 맞춘 것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에 나서면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매입할 필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레벨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전략적 비축을 하려고 똑같이 매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시작이다. 32만 7천 달러 간다. 피터 브렌트의 전망인데요. 피터 브렌트는 13일 X에 비트코인이 장기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기 시작한 차트를 공유했는데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상승 목표를 13만 4,052달러와 그리고 32만 7,090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차트는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을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동시에 2021년 이후 전고점을 잇는 추세선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13만 4천 달러에서 32만 7,900달러까지, 7,09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트코인이 매우 과매수됐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아직 동굴 속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많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쪽 진영에 속하는지를 반문했다고 합니다. 매수 과다 또는 방금 시작 중 어느 쪽인지 답변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긴 재축적 구간 돌파 연말 97,000달러 가능성.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오랜 재축적 기간을 거친 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2021년 강세장에서 이 4주간의 연속적인 가격 발견 구간을 거친 후 첫 조정을 맞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유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상승장에는 가격 발견 이후 조정이 있었으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직 2주 차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레트캐피탈은 또한 2020년 강세장 캔들이 이 4년 주기 저항선을 돌파한 후 약 106%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다면 연말에는 96,5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대 보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9만 달러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9만 달러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다시 살짝 조정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과연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갈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4시간 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상대 강도 지수 RSI가 최고점을 이제 찍고 89까지 찍고 이제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로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나 뭐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조정이 어디 뭐 심하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에서 신규 진입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을 계속 방어해 주면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가 지금 요 추세선을 아까 있는 거거든요.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제 깼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추세까지, 이 상향 추세, 상단을 접하는 이 추세까지도 이제 깨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승세가 이제 피터 브렌트는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13만에서 뭐 32만까지도 이제 전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레버리지, 급격한 조정 위험 완화, 비트코인 랠리 코멘트 정리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 노엘 아치슨 이 뉴스레터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의 저자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상대적 낮은 레버리지는 급격한 조정의 위험을 완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숨고르기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기간은 짧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순풍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93,000달러 돌파하면서 시총이 1조 8,29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7대 자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총이 벌써 이제 7대 자산까지 7위까지 올랐어요. 세계 자산 중에 사우디 아람코까지 제치면서 시총이 1조 8,290억 달러에 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 또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이때 팔아라 라는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자 기요사키가 언급한 최적 매도 시기입니다. 매도 시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매도를 한다는 게 아니고 매수를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이 돌파를 하면 추가 매수를 중단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욕심부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가면 추가 매수를 중단할 것을 밝혔고 이어 살찐돼지는 결국 도축당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투자자들이 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기다리는 게 맞고 너무 높은 가격에는 사지 말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SEC 의장 임명, 이더리움 상승과 ETF 유입 증가 이유는 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게 좀 재미난 내용인데요. 이더리움에 관한 내용인데 새로운 SEC 의장이 이제 임명이 된다면 이더리움 ETF가 스테이킹 보상을 포함해 출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경우 2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ETF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들은 ETF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중요한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TF, 이더리움 ETF를 투자하는데 지금 스테이킹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한계인 거죠, ETF가. 이더리움 ETF가.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테이킹 보상이 제공 가능하다면 이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되고 이 투자자들은 관련된 수수료, ETF 관리 수수료를 아주 대폭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SEC가 스테이킹을 이제 증권으로 간주하는 현 규제 해석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고, 이 갠슬러는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새 의장을 임명하더라도 SEC 전체의 정책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을 보고 있는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이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10만 달러 누나 비트코인 과열 우려 속 사이클 고점 논쟁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온체인 분석가 아보카도 온체인은 이 크립토 컨트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일부 수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이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블랙스노드 제임스 체크도 이 비트코인이 유포리아 존에 진입하면서 가격 급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94,000달러 부근에서 일부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에 대한 기사인데요. 수위 28억 달러 거래량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과 50%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사입니다. 현재 수위의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280억 달러에 기록하면서 이 경쟁사 앱토스의 약 3배 수준으로 치솟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수위는 50% 상승에 뭐 5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수위의 총 락업 예치금은 13억 1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네트워크 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3억 7천906만 달러의 규모를 기록하면서 이 금융적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랠리 전망 넘어가도록 하고 솔라나의 이 300달러 목표 현실화 전문가가 꼽은 5가지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솔라나가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를 5가지로 요약했는데 우선 솔라나에 해당되는 것들만 제가 추려봤는데요. 솔라나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솔은 이 각 캔들이라 불리는 큰 상승 캔들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211달러 저항선을 돌파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면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30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전고점이었던 이 부분을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 210달러, 211달러 선이 저항선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완전히 돌파를 해서 상승한 흐름보다는 여기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라 이걸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안전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좀 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둘째, 솔라나는 최근 1년간 188.4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의 39.03%를 크게 앞질렀다는 거죠. 이에 따라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로 주목받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디파이와 같은 분야에서 솔라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비슷한 내용이고 네 번째는 솔라나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됐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도 이제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최근 미국의 리테일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솔라나를 재상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빈후드는 과거 SEC 소송으로 인해서 솔라나 상장 폐지를 했지만 다시 솔을 포함한 19개 암호화폐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솔라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솔라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마음 열겠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암호화폐주의자였던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마음이 열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 사람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치 없고 사기이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암호화폐주의자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바뀐 건 최근 미국의 이제 정치 경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 그는 자신의 관점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에서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니까 바로 입장을 또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보고 봐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입장 변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폐를 계속 반대하고 그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